엄마, 면회 오지 마세요. 대위님이 허락 안 해주거든요. 전화를 끊은 순간 65세 전직 군인 김소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진석 대위라고. 재밌네. 30년 군 생활의 베테랑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소희는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했던 몸은 아직도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죠.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몸을 추스르고 작은 거울 앞에서 짧게 자른 머리를 정돈했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우유 한 팩과 달걀 몇 개, 김치가 전부네요. 간단히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혼자 먹는 아침 식사는 언제나 조용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소인의 커피라는 간판이 달린 조그만 가게예요. 군 전역 후에 받은 퇴직금으로 얻은 이 작은 공간이 이제 소희의 전부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단골 할머니 두 분이 벌써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 일찍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카페 문을 열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습니다. 김김김하고 나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죠. 사장님,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군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소희는 아들 민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전부거든요.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민수였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힘이 없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소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8살 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민수야, 엄마가 면회 가도 될까? 오랜만에 얼굴 좀 보고 싶구나. 그런데 민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게 면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인데? 저희 부대에 새로운 이진석 대위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면회를 엄격하게 관리하셔서 소희는 당황했어요. 면회를 거절당한다고?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면회는 기본적인 권리 아닌가?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지금 대위님이 지나가시거든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가 김민수 전화 끊으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희는 한동안 휴대폰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위축감, 그리고 면회 거절. 이진석 대위라고 했나? 소희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군대에는 규율이 있죠. 하지만 가족 면회까지 막는다는 건 좀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소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전직 군인으로서 그리고 아들의 엄마로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를 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커피 머신을 돌리면서 계속 민수 생각만 났어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혼잣말을 하던 중에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동진. 소희와 함께 복무했던 후배였는데 지금은 군단장까지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동진이한테 연락해 볼까?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높으신 분께 연락드리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래도 아들 일인데 뭐 어때요? 오전 10시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동진 군단장님 계시나요? 김소희라고 하는데. 아, 김소혜 선배님.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동진이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예전 정은 남아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놓였죠.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동진아, 혹시 시간 있으면 상담 좀 해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뭔 일이신데요? 소희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면회가 거절된 것, 이진석 대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요. 이상하네요. 면회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이진석 대위라고 하셨죠? 응, 맞아. 새로 온 대위라고 하더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선배님,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좀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역시 사람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동진이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상황을 파악했는데요. 좀 복잡하네요. 뭐가 복잡하다는 거야? 이진석 대위가 부대 규율을 엄청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면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거절하고 있고요. 그게 말이 돼? 가족 면회가 뭔 특별한 경우야? 동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그 대위가 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너무 원칙적이라고 해야 하나? 원칙적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 마음까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옳아요. 제가 직접 연락해 볼게요. 그날 오후 소희는 계속 휴대폰만 쳐다봤어요. 동진이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서요. 손님들이 와도 집중이 안 됐죠. 사장님,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단골 손님이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죠. 피곤한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였거든요. 저녁 6시쯤 드디어 동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연락드려요. 어떻게 됐어? 이진석 대위와 통화했는데요. 좀 고집이 세네요. 자기가 부대 질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소희는 화가 났습니다. 질서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먼저지. 선배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워낙 고집이 세서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해 볼게요. 고마워, 동진아. 정말 미안해. 모료 선배님. 당연한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소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 소의 성격에 안 맞았죠.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소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일찍 일어나서 옷장을 뒤졌습니다. 군복은 진작에 정리했지만 그래도 단정한 옷을 입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입고 가지? 결국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 군인 시절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더라고요. 카페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붙이고 나왔습니다. 민수가 있는 부대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려요.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무 강하게 나가면 안 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엄마가 아들 보러 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부대 앞에 도착하니 경계 근무자가 나왔어요. 이등병쯤 되어 보이는 어린 친구였죠. 안녕하세요. 면회 왔는데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려요. 누구 면회이신가요? 김민수 상병 면회 왔습니다. 이등병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내부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면회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뭐라고요?
왜 불가한데요? 그게 대위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면회를 제한하고 계세요. 소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나 그 이진석 대위 때문이구나. 그럼 대위님과 직접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이등병이 다시 연락을 했어요. 몇 분 후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어요. 바로 이진석 대위였죠. 안녕하세요. 이진석 대위입니다. 김소희입니다. 김민수 상병 어머니고요. 이진석 대위는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면회는 불가합니다. 부대 규정상 사전 신청이 없으면. 사전 신청이요? 그런 규정이 비읍 있나요? 네, 저희 부대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희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뭔데 아들을 못 보게 하는 거야? 대위님 실례지만 군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3년째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30년 했거든요. 이진석 대위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말인데요, 대위님. 가족 면회를 막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그게 부대 내부 규정으로. 내부 규정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군 규정보다 우선하나요? 소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예전 군인 시절에 그 기운이 살아나는 것 같았죠. 이진석 대위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를 만들 수 없어요. 예외라고요? 어머니가 아들 보러 오는 게 예외인가요? 부대 질서를 위해서. 질서? 대위님, 진짜 질서가 뭔지 아세요?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고집불통이었거든요. 규정하시는데 사람 마음도 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그냥 있어야 해요? 힘들어한다니요? 김민수 상병이 뭘 말했나요? 이진석 대위가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아들이 전화해서 힘없어 보이던데 혹시 부대에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왜 면회를 못 오게 해요? 뭘 숨기는 거 있나요? 이진석 대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소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고 있는 게 보였죠. 숨기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상급자한테 직접 연락해 볼게요. 소희가 휴대폰을 꺼내자 이진석 대위가 당황했어요. 누구한테 연락하신다고요? 강동진 군단장님. 제 후배거든요. 이진석 대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군단장이라는 말에 확실히 놀란 것 같았죠. 군단장님이요? 네, 맞아요. 어제도 통화했거든요. 소희는 휴대폰을 꺼내서 강동진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진석 대위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요? 몸 문제라도 있나요? 그게, 아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뭘 검토해요? 엄마가 아들 보러 온 건데. 이진석 대위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었죠. 대위님, 혹시 민수한테 뭔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면회를 막으려고 해요? 아무 일 없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높았어요. 거짓말하는 티가 확실히 났죠. 소희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뚜루루루.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진석 대위가 급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왜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게 사실은 김민수 상병이 말을 하다가 말더라고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일이 있나 보았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어떻다고요? 훈련 중에 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요?
어떤 실수? 이진석 대위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말했어요. 사격 훈련에서 표적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소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격 실수 때문에 면회까지 막는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뇨? 하지만 저희 부대가 뭐 특수부대예요? 일반 부대에서 사격 실수가 그렇게 큰 일이에요? 이진석 대위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던 거죠. 대위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민수한테 뭘 어떻게 했어요? 별것 아닙니다. 그냥 훈련을 좀 더 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훈련을 좀 더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에요? 그게 말을 못하고 있는 걸 보니 분명히 과도한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 멀리서 한 명의 상병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민수였어요. 엄마, 민수는 소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민수야. 소희는 달려가서 아들을 안으려고 했는데 이진석 대위가 막아섰어요.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금 제 아들인데. 규정상. 아, 진짜. 규정하지 마세요. 짜증나게. 소희가 큰 소리를 내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돌아가세요. 괜찮다고? 너 얼굴 봐.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엄마 때문에 더 곤란해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민수야, 엄마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 이진석 대위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면회는 정말 안 됩니다. 돌아가 주세요.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계속 방해만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좋아요. 그럼 진짜로 군단장님께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로 강동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진아, 나야. 지금 부대 앞에 와 있는데. 동진아, 나야. 지금 부대 앞에 와 있는데 상황이 좀 심각해. 전화 너머로 강동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직접 가셨어요? 제가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처리는 무슨, 이 이진석 대위라는 친구가 완전히 고집불통이야. 민수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소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러 이진석 대위가 들리게 하려고요. 지금 바로 연결해 줄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전화가 끊어지고 이진석 대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이진석 대위입니다. 이진석 대위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전화 너머에서 뭔가 심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았죠.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이진석 대위는 소희를 바라봤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죄송합니다. 면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네. 소희는 싸늘하게 말했어요. 사실 화가 아직 많이 나 있었거든요. 민수야, 이리 와.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정말로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완전 골골해졌잖아. 소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손도 거칠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도 있었죠.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여기서 뭔 일 있었어? 민수는 이진석 대위를 슬쩍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요. 힘들다고? 어떻게 힘든데? 사격 실수했다고 매일 추가 훈련 받고 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훈련이야. 거의 괴롭힘 수준이잖아요. 뭐라고? 하루에 19시간씩 훈련을 시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살짝 맺혔죠. 엄마, 진짜 힘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소희는 이진석 대위를 돌아봤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죠. 대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훈련의 일환입니다. 일환이라고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잖아요. 규정에 따라. 또 규정이야? 어느 규정에 하루 19시간 훈련시키라고 나와 있어요? 이진석 대위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던 거죠.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장교가 뛰어왔어요.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이진석 대위, 지금 뭐 하는 거야? 중령의 큰 소리에 이진석 대위가 움찔했어요. 대대장님, 김소의 여사님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중령이 소희에게 깎듯이 인사했어요. 강동진이 미리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김철수 대대장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철수 대대장은 이진석 대위를 노려봤어요. 이 친구가 너무 과도하게 행동했네요. 사격 실수 하나 가지고 이럴 일은 아닌데. 대대장님, 저는 부대 기강을 위해서. 기강이라고? 병사를 괴롭히는 게 기강이야? 김철수 대대장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이진석 대위, 당장 김민수 상병의 징계를 해제하고 정상 훈련으로 복귀시켜. 하지만은 무슨, 당장 해. 네, 알겠습니다. 이진석 대위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소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드디어 민수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민수야,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 고마워요. 민수가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김철수 대대장이 이진석 대위를 따로 불러서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 소희는 민수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야,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사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거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견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한테라도 털어놨으면. 말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 견디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바보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소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을 보니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싶었죠. 엄마, 근데 어떻게 군단장님까지 아세요? 강동진 군단장? 엄마 후배야. 같이 복무했었거든. 와, 엄마 인맥 대박이네요. 민수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소희도 마음이 놓였죠. 잠시 후 김철수 대대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김소희 여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아니에요. 대대장님 잘못은 아니죠. 이진석 대위한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대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 대위는 왜 저렇게 행동한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김철수 대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그 친구가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도 병사를 저렇게 괴롭힐 이유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정말 화가 나네요. 그때 멀리서 이진석 대위가 다가왔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기가 죽어 있었어요. 김소혜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작아져 있었어요. 사과는 민수한테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사과해요? 이진석 대위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김민수 상병,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했네요.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습니다, 대위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민수야, 할 말 있으면 해. 소희가 아들을 격려했어요. 대위님, 앞으로는 다른 병사들한테도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저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민수의 말에 이진석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소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방법을 몰랐던 거죠. 대위님, 군대는 사람 기르는 곳이에요. 기계 만드는 곳이 아니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사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진석 대위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김철수 대대장이 말했어요. 여사님, 면회실에서 좀 더 천천히 얘기하시죠.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소희와 민수는 면회실로 향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면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면회실에 앉아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당연한 거야. 엄마가 널 위해서 뭘 못하겠어.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다 털어놓으면서요. 면회를 마치고 부대를 나서는데 이진석 대위가 뒤따라왔어요. 김소희 여사님, 잠깐만요. 소희는 돌아봤습니다. 뭔 말을 더 하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뭐 할 말 있어요?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진석 대위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아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그래요? 뭔데요? 사실 군대 와서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지휘관이 될 수 있는지 몰라서요. 소희는 조금 의외였어요. 그렇게 고집불통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솔직하게 털어놓네요. 그래서 무조건 엄하게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군인다운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오늘 여사님 보니까 진짜 리더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소희는 벤치에 앉았어요. 이 대화가 좀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대위님 앉아요. 얘기해 봅시다. 이진석 대위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여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어요? 저는 계급이 높은 사람만 봐도 떨리는데 당당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군단장님까지 연락하시고 그것도 아들을 위해서죠.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소희는 이진석 대위를 바라봤어요. 생각보다 어리더라고요. 아마 26, 7살 정도? 대위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27살입니다. 아, 민수랑 비슷하네. 그럼 이해가 되네요. 뭐가요?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어린 나이에 책임감은 크고 방법은 모르고. 이진석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병사들이 따라줄지. 따라오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다가간다고요? 병사들 이름 다 아세요? 네. 그건 당연히.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요. 어떤 성격인지, 뭘 좋아하는지, 고향이 어딘지. 그런 거 아세요? 이진석 대위는 말이 없었어요.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았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람을 알아야 사람을 이끌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친해지면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친해지는 거랑
기강 흐트러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원칙은 지킬 수 있거든요.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대위님, 민수가 사격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추가 훈련을. 아니에요. 먼저 왜 실수했는지 물어봤어야 해요. 컨디션이 안 좋았나? 뭔 걱정이 있었나? 이진석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요.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 맞네요. 그리고 실수했다고 해서 사람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행동은 고쳐야 하지만 사람은 인정해줘야 하고요. 이진석 대위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뭐요? 우리 다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죠.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보겠어요. 병사들한테도 잘해보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민수도 기뻐할 거고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예뻤거든요. 그런데 여사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30년 동안 군 생활하시면서 힘든 적 없었어요? 힘들었죠, 당연히. 특히 처음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좋은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 역시 사람이 중요하네요. 맞아요. 결국 다 사람 일이에요. 한 달 후, 소희는 카페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밝고 활기찼거든요. 어머, 민수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엄마, 저 부대에서 모범병사 됐어요. 진짜? 와, 대박이네. 소희는 정말 기뻤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리고 이진석 대위님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요즘 병사들이랑 정말 잘 지내시거든요. 그래, 다행이네.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희는 흐뭇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이진석 대위였어요. 사복을 입고 온 걸 보니 휴가 나온 것 같았죠. 어머, 대위님, 어떻게 여기까지? 김민수 상병한테 주소 들었어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진석 대위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소희가 커피를 내려주면서 물어봤어요. 부대는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여사님 말씀대로 병사들 이름부터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어때요? 해보니까?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병사들도 저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이진석 대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김민수 상병 얘기 들었어요. 모범병사 됐다고? 네, 정말 열심히 해요. 다른 병사들 챙기는 것도 잘하고. 그럼 됐네요.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네, 요즘은 칭찬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대 이야기, 병사들 이야기,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사님,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뭐요? 저도 배웠어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도 종종 찾아뵐게요. 조언 구하러요.
언제든지 와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이진석 대위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여사님. 다음 주에 부대에서 가족 초청 행사예요. 꼭 오세요. 가족 초청 행사요? 네, 제가 기획했어요. 병사들 가족분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요. 소희는 감동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죠. 좋은 생각이네요. 꼭 갈게요. 이진석 대위가 나간 후 소희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답답하고 고집불통이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진석 대위님이 다녀가셨다며요? 응, 인사하러 왔더라. 정말 많이 변했네. 맞아요. 요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병사들이랑도 잘 지내시고. 다행이야. 그런데 민수야, 너도 많이 변한 것 같아. 저요? 응. 목소리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줘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소희는 뿌듯했어요. 아들을 위해 했던 일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거죠. 민수야,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예쁘게 떠 있었죠. 정말 다행이야. 혼잣말을 하면서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도요. 며칠 후 가족 초청 행사에서 소희는 많은 가족들과 만났어요.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고 병사들도 자랑스럽게 가족들을 소개했죠. 이진석 대위는 정말 열심히 행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날 소희는 확신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런 리더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따뜻해진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소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때로는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을 위해 어디까지 나서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